네, 어벤져스 전략회의 5월 19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. 날씨가 많이 갑자기 또 더워졌네요. 오늘 또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. 하늘이 일단 아주 청명해서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잘 또 보내시길 바라고요. 오늘 몇 가지 좀 짤막한 소식들 전해드리고 저희가 또 본격적인 좀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윤 대통령 부부가 특히 김건희 여사가 160여일 만에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 오늘 공개 행사를 가졌습니다. 오늘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웃기념 문화축제 및 3대 화상 달해제. 참 말이 너무 어렵네요.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석가모니 그 진신사리가 있는데요.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는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보스턴 박물관에 이게 보관 중이었다고 그럽니다. 근데 그거를 우리가 송환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어떤 회담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성사가 안 됐다고 그럽니다. 근데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난번 이제 윤 대통령 부부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당국에 이걸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. 이게 원래 우리나라 가지고 있던 거기 때문에 좀 송환을 협조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이게 결국 송환이 됐다고 그럽니다. 100년 만에 이 석가모니 이 진신사리와 함께 또 여러 고승들의 어떤 사리가 이번에 이제 들어와서 바로 이 회암사지 여기에서 이제 봉안하는 그런 행사를 열렸는데 원래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 석가탄신일에 이제 참석을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사정으로 못 하다가 이날 행사에 아마 이 불교계 측에서 아니 직접 이렇게 석가모니 그 진신사리를 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여사님이 안 오면 이게 도대체 이 행사가 의미가 없다. 맞아요.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수차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참석을 결정을 했는데 윤 대통령도 함께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이 행사에 아마 참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그 이제 뭐 영부인으로서 퍼스트 레이디로서 또 나가야 될 때는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. 또 이게 국가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의혹에 대한 뭐 수사 문제는 그건 그거대로 또 네.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면 될 것이고 저건 저거대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사실 이제 국격에 맞게끔 국가 정상 간의 어떤 외교가 꽤 많습니다. 아마 대통령도 이제 다음 달에 해외에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다음 달에도 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. 근데 보통 이런 회의 같은 경우는요. 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.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국가 정상들이 부부가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우리 대통령 혼자만 간다 그러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죠. 이런 어떤 특히 또 외국에 계시는 정상들이 우리나라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요. 지난번 캄보디아 총리 같은 경우도 방문했을 때도 김 여사가 직접 이제 참가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까 지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뭐 논란은 논란대로 하지만 국가 정상들이 어떤 해야 될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런 행사들 어떤 정치색이 없는 이런 행사들 같은 경우는 김 여사가 적극적으로 좀 참가를 해서 이 문제를 굳이 이렇게 참석 안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. 네.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오후에 아마 4시 비행기 지금 좀 도착했겠네요. 김경수가 전 경남지사 김경수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추모 주기를 맞아서 오늘 국내에 도착을 합니다. 근데 아무래도 김경수 저희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김경수의 지금 귀국을 놓고 여러 가지 아마 야권 내에서 좀 미묘한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 뭐 이른바 친문의 구심점이 없잖아요. 네. 조국이 있대지만 조국은 뭐 언제 또 그 큰 집에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조국이 큰 집에 가버리면 그나마 있었던 조국이라고 하는 구심점마저도 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친노 친문의 적자. 사실 김경수를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이제까지 그 노무현 정권, 문재인 정권 탄생의 그 승리의 공식을 보면은 민주당 출신, 민주당 그러니까 그 PK 출신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거 그게 아닙니까? 아마 승리의 공식이었죠. 예, 이게 승리 공식이었죠. 노무현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. 그게 김경수고 조국이고 그런데 조국은 이제 큰 집에 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김경수라도 지금
사면은 됐지만 복권이 안 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네.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. 선거 출마 자체가 안 되니까 대통령의 특별 복권으로 그 된다면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. 그 조국만 큰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큰 집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렇게 되면은 뭐 친문을 떠나서 민주당 진영의 뭐 구심점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뭐 그런 또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자, 문제는요. 이게 이제 문제는 복권 문제입니다. 왜냐하면 김경수가 지금 징역 2년을 드루킹 특검으로 해서 선고받았고 그렇죠. 사면돼서 나왔습니다. 나왔는데 문제는 2028년 5월까지 그때까지 이제 복권 시한이에요. 왜냐하면 복권이 안 되면 다음 대선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 지금 친문들 일각에서 지금 뭐 복권 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예. 근데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좀 상당히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왜냐하면 그런 포석이 있죠. 만약에 김경수를 복권시켜주면 야권을 좀 분열시킬 수 있을 것이다. 갈라치게 할 수 있다. 할수 있다라는 측면들,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유용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마 복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자, 근데 문제는요. 김경수가 왜 구속됐죠? 바로 이 선거를 그럼요. 거짓 선동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선거 분위기를 완전히 훼손했다라는 그런 중대한 혐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만약 그런 범죄자를 복권시켜줘서 다시 선거에 나오게 한다? 이게 원칙에 맞는 건가요? 그러니까 그 김경수는 뭐예요? 드루킹 바둑이 경공모인가요 그때? 뭐 그쪽 사람들 그 풀어가지고 이 여론 조작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거 국사법입니다. 네. 우리 그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적 그 기본 질서를 파기한 거예요. 네.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은 뭐니까 공정한 선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데 그거를 다 조작에 의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4.19 부정선거한 거랑 뭐가 달라요? 똑같은 겁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울산시장 그 청와대 개입 선거도 마찬가지고요. 이거는 거의 이제 그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그 선거의 그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해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뭐 해준다?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네. 아니 저도 뭐 선거법으로 10년이 묶였지만 저는 뭐 경로당의 그 대기업 그 네, 사회 협찬한 공헌 거. 활동 있잖아요. 네. 그거 연결시켰다고 10년 묶였어요. 그러니까요. 예? 그거 했다고. 그러니까 그것과 이 네. 어떤 우리가 범죄의 어떤 종류를 봐야 되면 뭐 뇌물이나 뭐 네.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인 어떤 화해 수준을 할 수가 있지만 김경수의 죄질은요 굉장히 악성입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본인은 지금까지도 그걸 시인하거나 반성하거나 사과하지를 않았어요. 그러니까요.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. 그래. 자기는 아직도 억울하다. 그러니까 그때 왜 한명숙이 건설업자 1만 원부터 9억 원 이상 받아갖고 말이죠. 네. 다 시침이 떼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여동생 아파트 전세 자금이 1만 원한테 받은 그 1억 원짜리 수평가 뭐 그래갖고 다 물증이 그냥 그렇죠. 빼박 증거가 다 나왔는데도 그때 문재인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냈는데 뭐라고 그래요? 우리 한명숙 총리님은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. 네. 뭔 개소리예요, 그게.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선거 범죄자, 특히 부정선거를 했다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대통령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. 그리고요 한마디만 더 보태면 지금 그 울산시장 송철호 그거 수사 확대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는 저 조국 임종석까지도 까지 했죠. 수사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는데 김경수를 복권시켜주면 그 수사 동력이 있습니까? 지금 황운하는 뭐 이미 저 또 배지 달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 울산 그 수사를 더 파고든다는데 김경수 복권해주고 물론 이제 별건이지만 선거 범죄라는 점에서는 같은 거 아닙니까? 네. 예. 네. 하여튼 저는 김경수 복권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이건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우리의 공정과 정의라는 기본적인 상식에 맞춘 원칙에서 접근해야 된다. 우리가 윤 대통령을 왜 뽑았겠습니까?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뽑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네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.
우선요,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4월 29일 날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다음에 갑자기 또 하나의 글을 올렸습니다. 그게 뭘까요? 관련된 이슈가 지금 오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고 있는데, 한동훈 위원장이 두 번째 메시지 과연 뭘까? 왜 이런 메시지를 냈을까? 오늘 요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요. 그리고 문다에 관련된 이 사건이 아주 점점 지금 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문다혜가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. 아주 본인의 어떤 이 감성적인, 또 본인의 억울하다 뭐 이런 입장을 냈는데, 어제 저희가 서정욱 변호사 모셔놓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이 개딸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. 이 개딸이 완전히 이제 권력화돼서 정말 온 천지를 다 휘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당에 어떻게 작용할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